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대학들도 인력 양성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권익 증진과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조합장들을 만나봤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수돗물에서 일주일째 이물질이 섞여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의구 광주시 교육감이 성명을 내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 안에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대학들도 바빠졌습니다. 기대감도 높고 인력 양성도 서두르고 있지만 그동안 준비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아시아 문화 연계 전공 과정을 올해 1학기에 신설했습니다. 문화 기획과 콘텐츠 산업, 그리고 예술 공연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광주의 문화예술계에 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좀 양성해서 배출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서둘러 준비하느라 학과를 따로 만들지 못하고 복수전공 시스템으로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문화전문대학원을 개설한 전남대는 지난해 박사과정의 문화학과를 일반 대학원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인력들, 문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취업한 졸업생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문화전당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문화전당의 인력 채용이 시작되더라도 지역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취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 인재 할당 등 제도적 지원책이 없다면 자칫 남의 잔치에 구경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와 정관계가 환영했습니다. 범시민연석회의는 논평을 통해 문화전당의 위상이 국가기관으로 확립되고 국가 재정 지원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용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광주의 수건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 청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과 청년위원 3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광주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CEO, 취업자 등으로 구성된 임기 1년의 청년위원들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청년 고민 해결에 나서는 한편 시정 아이디어 개발과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정월 대보름날인 오늘도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가 떠오르는 시각은 광주는 오후 6시 11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호두나 불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꽃샘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3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8도에 머물면서 종일 평년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낮부터는 구름량이 차차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구례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 화순 영하 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평년을 3, 4도가량 밑도겠는데요. 광주 8도, 화순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좋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갖춘 조합장을 뽑아야겠죠. 이 좋은 정책과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조합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벼농사 20마지기를 짓고 있는 67살 권순일 씨. 3년 전부터 농산일이 한결 수월해지고 소득은 많아졌습니다. 농가리는 물론 육묘와 모내기, 병해충 방제와 수확 후 판매까지 사실상 벼농사의 모든 것을 농협이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부가 많이 절감이 되고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조합원 10명 가운데 7명이 60대 이상인 농촌마을. 조합원들의 반응이 좋아 3년 전 20헥타르로 시작한 농작업 대행 면적이 올해는 120헥타르로 6배가 늘었습니다. 매년 적자였던 이 농협은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도 5년 전부터는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실 생산도 어렵습니다. 고령화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농협 일정 부분 생산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왕건이 탐낸 쌀과 같은 고품질의 쌀과 전남 최초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로 잘 알려진 나주 남평농협. 매 분기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책자까지 냅니다. 여기에 1년에 2차례씩 현장 순회 자담회 형식의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객지에 나가 사는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내 고향 통장 갖기 운동을 펼쳐 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대상을 받는 등 빼어난 경영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도 조합원과의 신뢰가 쌓여 있어 가능했습니다. 조합원들하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표현이 조합장 문턱이 너무 낮을 정도로 합니다. 할머니들도 막 들어오시고 그래요. 아무 때고 여기 일부러 오셔서. 그리고 뭐 농협일도 얘기지만 사생활도 와서 타업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 조합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되찾게 하는 첫걸음은 최적의 적임자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일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 특별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22대 의원 선거 후보 등록 결과 일반 의원은 70명 선출에 12명이 지원했고 특별의원은 10명 선출에 1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원 선거는 12일 치러지며 일반 의원과 특별의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2대 광주 상위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차기 회장 후보로는 박흥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등 2명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첫 과제인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에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1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회부하려 했지만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 유보할 계획입니다. 시도의회가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동창생을 사칭해서 주간지 구독을 권유한 뒤 10억 원 이상의 판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50대 남성들로 딱한 사연을 호소하는 가짜 동창생에게 18,000명이 속았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당황하는 40, 50대 여성 텔레마케터들. 책상마다 통화 지침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로 시작해 안부를 묻는 등 초중학교 동창을 가장해 주간지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이 상황별로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잡지사 수습기자로 취업했는데 구독 실적을 채워야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에 18,000명이 속았고 챙긴 구독료만 15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 잡지사와 계약을 통해 판매액의 절반이 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이들은 인터넷 동창회 카페 7,000여 개에 접속해 22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카페에 동창인 것처럼 글을 올려 등급을 올리기만 하면 연락처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보고 싶다. 세월이 흘러도 이런 문구를 해서 등업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자가 등업을 해주면은 그 속에 침투해서 TV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경찰은 콜센터 3곳을 차려 전국을 상대로 사기 영업을 벌인 혐의로 총책임자 정모 씨를 구속하는 등 조직원 37명을 검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3월 안에 집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성명에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예비비 5천억여 원을 편성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보류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마금 허용률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관마금 허용률이 현재 8%로 제한돼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허용률을 18%까지 완화해달라고 최근 원자력 안전위에 요구했습니다. 한빛 3호기의 세관 관마금 비율은 최근 2.7%에서 3.9%, 4호기는 4.9%에서 5.3%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법적 기준치인 8%를 넘기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다른 원전도 관마금 허용률을 높여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곡성군 금호타이어 사원 아파트에서 직원 46살 신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혼자 사는 신 씨는 지난 1일 밤 근무를 마치고 소주를 사서 집에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서 신 씨가 급성 질환으로 숨진 게 아닌가 보고 부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오룡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흙 대란이랑 복병을 만나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연약 지반 처리를 위해서는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필요하지만 이만한 양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오룡지구 택지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본격적인 기초 공사를 앞두고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약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성토형 흙을 확보해야 하는데 1년 전 민간 공모까지 했지만 단 한 곳의 토지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1단계에서만 필요한 흙이 웬만한 산 하나를 깎아야 구할 수 있는 양인 350만 세제곱미터. 무안과 영암 등 남학 인근의 흙이 거의 동났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심각한 흙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실정. 10여 년 전 남학지구 개발 때 겪었던 흙 대란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금 어디 모아서 긁어다 하다시피 요 상황밖에 안 돼요 지금. 요 허가가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실상 한번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실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개발공사 측은 각종 개발 현장에서 배출된 흙을 일부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양이 지금 현재 있는 100만 루베하고 30만 루베 정도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가 좀 연말 정도 가야지만이 연말 정도까지만 토지장을 250만 루베 그걸 더 확보를 하면은 지금 공정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5,300억 원이 투자돼 계획 인구 2만 명의 오룡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됩니다. 1단계뿐만 아니라 이 3단계에서도 성토형 흙 확보 문제가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와 공공기관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일주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어젯밤 소화전을 통해 물을 빼낸 결과 수돗물 탁도가 마시는 물 기준인 0.5NTU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물질 섞인 수돗물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누리당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구을 공청 대상자는 김성현, 김하중, 조영태 후보 가운데 국민 경선을 통해 다음 주에 가려질 예정입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무소속 등 야권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새누리당도 지역 출신인 정승식품의약품안정처장을 서구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직접 직벌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 감소분과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벌금은 인 헥타리에 최고 120만 원에서 적게는 21만 7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교통 종사자들의 수건이었던 광주교통문화회관이 개관했습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교통문화회관은 400석의 극장식 대강당과 컨벤션홀, 갤러리 등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교통 종사자들이 각종 회의나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교통문화회관은 26년이 지난 교통연수원을 지난 1년간 재건축을 통해 준공했습니다. 프랑스 오리지널 팀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광주 공연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1998년 초연 이후 16개 나라에서 1200만 명이 관람한 유럽 뮤지컬의 대명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공연된 이후 최단기간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프랑스 오리지널 공연에서는 최고의 드림팀으로 불리는 배우들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주요 경기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입장권 구매 등을 지원합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유대회 제3호 명예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와 광양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경칩이 오는 6일 광양시 옥롱면 동곡리 약수재단에서 열립니다. 올해 약수제는 옥롱면 도청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례와 광양시립궁악단의 제례와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약수협회 회원들은 원조 명품 고로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액 채취 기자재 청결 상태 유지와 정제 시설 확충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고로쇠 약수 생산을 다짐할 계획입니다. 보물 제1864호인 해남 대흥사 석가열의 3불자상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석가열의 3불자상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서산대사의 가사와 바리떼 등 의발이 1606년에 대흥사에 봉안되고 6년 뒤에 제작된 불상으로 불상 안에는 조성 시기와 조각승, 시주, 목록 등이 기록된 소성 복장기가 발견됐습니다. 오늘도 꽃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영하 8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한 출근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8도에 머물면서 평년을 크게 3도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정월 대보름날인 오늘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월 대보름에 달이 뜨는 시각은 광주가 오후 6시 11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낮부터 구름량이 차차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구례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고 화순 영하 5도, 순천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광주 8도를 비롯해서 화순 9도, 장흥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경칩인 내일 낮부터 완전히 풀리겠고요. 주말에는 광주가 1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